반갑습니다. 이병철입니다. 오늘은 여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모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요즘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더 오랜 기간 동안 모기를 보게 되었는데요. 올해도 더위와 함께 모기가 빨리 찾아왔나 봅니다. 윙윙 귓가를 울리는 모기 소리. 잡으려고 보면 안 보이고 또다시 나타나 이곳저곳 사정없이 찔러대는데요. 모기가 보여도 눈으로 쫓다 보면 어느새 사라져 버립니다. 이건 모기의 순간 선의 속도가 인간의 안구 회전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혹시라도 집에 반려묘를 키우신다면 고양이는 움직이는 물체를 볼 때 사람의 2배가 넘는 속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모기를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으니 고양이가 보는 방향을 잘 주시해 보시면 쉽게 모기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겁니다. 모기는 지구상에 3,500종이 알려져 있고요. 한국에서는 56종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모기는 해충으로 잘 알려져 있죠. 말레리아, 상피병, 뇌염, 황열, 댕기열 등의 질병을 매개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인류에게 가장 치명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을 정도인데요. 모기에게 물려 치명적인 병원체에 감염되어 목숨을 잃는 사람이 연간 7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이 대략 5만 명 정도를 사망시키는 뱀, 2만 5천 명 정도가 사망한 개 등이 있지만 이건 사실은 비교를 할 수 없는 수준인 것이죠. 그러나 인류사를 통틀어 가장 위험한 동물은 단연코 모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인간에게 가장 위협적인 동물은 인간 자신이다 라고 말하곤 하지만 사람에 의해서 죽은 사람은 45만 명 정도라고 하니 사람을 더 많이 죽이는 유일한 동물은 아직도 모기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에 시달리다 보니 모기가 코로나19를 옮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근거 없는 우려라고 합니다. 코로나19가 퍼지는 주요 경로는 사람 간 전염이라고 하지요. 특정 매개를 통해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 종류를 우리는 플라비 바이러스라고 하는데요. 코로나19나 에이즈 바이러스는 플라비 바이러스의 종류는 아니라고 합니다. 모기로 인한 말라리아에 감염된 사람은 세계적으로 매해 대략 2억 5천만 명에 이르고 이 중 한해 100만 명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모기는 말라리아 외에도 인간을 위협하는 다양한 바이러스 질병을 옮기죠. 말라리아로 인해 의료비만 세계적으로 한 해 120억 달러. 환율대로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한 대략 15조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니 다른 질병까지 감안하면 천문학적인 의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죠. 미국 농무부의 다니엘 스트링맨 박사는 모기가 지구상에서 사라지면 모기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 인구 증가를 가져올 수 있으며 모기 관련 질병에 사용되던 예산으로 복지 예산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모기는 모두 피를 빨까요? 아닙니다. 수컷은 피를 빨지 않는다고 합니다. 암컷만이 알을 낳을 때 단백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동물의 피를 빠는 것이죠. 인터넷에도 수컷 모기가 피를 빤다는 이야기들이 퍼지고 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알래스카 일부나 그린랜드 해안 등 고위도 몇몇 지방에서 모기가 엄청나게 많은 지역들이 존재하는데요. 그건 얼음이 녹으면서 곳곳에 무릉덩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구온난화 때문에 모기의 활동 반경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 것이죠. 모기는 물이 고인 곳만 있다면 지역을 가리지 않고 온대 열대 지방뿐만 아니라 시베리아 북극 지방 같은 상당히 추운 곳에도 활발히 번식합니다. 겨울이나 봄 동안에 알로 잠들어 있어 영하 50도의 혹한기도 버텼다가 날씨가 풀리며 여름이 되면 일제히 부화하는 것이죠. 특히 시베리아 북극 등에서 여름이 아주 짧아서 여름은 모기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온열 동물들의 피를 빠는 모기들의 공격으로 눈도 뜨기 힘들어지게 되지요. 그러니 이 시기의 술록은 모기의 흡혈을 견디지 못해서 전체 술록의 약 1% 이상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건 북극의 짧은 여름 특성상 최대한 빠르고 확실하게 번식을 하기 위함인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이 지역의 모기들은 암수 구별 없이 모두 흡혈을 한다는 낭설이 생긴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순모기는 흡혈하고 싶어도 주둥이 자체가 약해서 동물 피부를 뚫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암수를 파악하기는 사실 쉽지 않지요. 그러니 피를 안 빠는 수컷도 번식에는 분명히 귀하기 때문에 성별에 관계없이 보이는 족족 죽여가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름보다는 가을에 모기 물렸을 경우 더 가렵게 느껴지는데요. 그건 모기는 가을이 산란기라서 산란기가 되면 암컷들은 난자를 성숙시키고 알의 성장에 필요한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 피를 더 많이 빨기 때문입니다. 이때 피가 굳지 않도록 하는 히로틴이라는 성분이 분비되는데요. 이게 가려움의 원인입니다. 흡혈을 오래 하다 보니 그만큼 더 가렵고 더 붓게 되는 것일 겁니다. 모기 유독 잘 물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첫째,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들이 모기에 많이 물린다고 합니다. 그건 모기가 땀에서 나는 젖산 냄새를 좋아하기 때문인데요. 한 방송에서는 실험을 하기도 했었죠. 운동 후 땀이 나고 5분 뒤 씻지 않은 팔은 13군데를, 씻은 팔은 5군데를 물렸습니다. 모기는 땀에서 나는 젖산 냄새를 20m 밖에서도 맡고 공격해 오기 때문에 땀이 났다면 자주 씻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체취가 강한 사람도 모기에 잘 물린다고 합니다. 물론 체취의 원인이 땀 때문이어서 그런 것이죠. 두 번째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사람인데요. 모기가 좋아하는 요인 중 하나가 이산화탄소라고 합니다. 모기는 우리가 호흡할 때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따라다닌다고 하지요. 그러니 술 먹은 사람은 모기에 물릴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지요.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한 방송에서 실험을 해봤는데요. 소주 반 병을 마시고 30분 뒤 2분 동안 모기장 안에 앉아 있었더니 득달같이 모기가 달려듭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보다 무려 6배나 많이 물렸다고 하죠. 세 번째는 모기는 색에 민감하다고 하는데요. 모기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형형색색의 밝은 빛을 모두 흰색으로 인식하게 되죠. 모기는 검은색을 선호하는 편이라 모기 입장에서는 흰색으로 보이는 것, 즉 밝은 것이나 장소를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밤에 모기는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해가 지면 어두워져서 검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검은색 꽃 등은 좀 피하시고 초록, 노랑, 흰색 같은 밝은 옷을 입어야 모기에게 덜 물리게 됩니다. 이것도 방송에서 실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모기가 들어있는 상자에 흰색과 검은색 천을 넣어봤더니 흰색엔 잠시 붙었다 날아가지만 검은색엔 모기가 다닥다닥 붙었습니다. 그러니 결국 땀을 흘린 뒤에는 바로 씻고 술은 줄이시고 밝은색 옷을 입는 것이 모기에 덜 물리는 방법일 겁니다. 모기는 날개가 빈약하고 지구력이 약해 장시간 날지 못하고 주로 근처 벽이나 천장에 붙어서 쉬는데요. 벽에 붙는 습성 때문에 벽에 붙어 자는 사람이 더 많이 물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기 소리가 들린다 싶으면 벽이나 천장을 살펴보시면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지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모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게임 좋아하신다면 포켓몬스터의 메시붕, 이 메시붕이 모기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건데요. 좀 모기답지 않게 전신이 굉장한 근육으로 쌓여있고 단단한 주둥이를 하고 있으며 빈약한 날개를 갖추고 있지요. 모기의 근육맨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맞을 것 같고요. 1993년 개봉했던 영화 주라기 공원에서 호박 속에 갇힌 모기로부터 공룡의 DNA를 추출하여 공룡을 보관하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전 참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그건 현실성이 없는 내용이라고 하죠. 2017년 범죄도시 시사회에서 마동석 씨가 설명을 할 때 모기들이 계속 마동석 씨를 괴롭히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역시 모기는 때와 장소, 사람을 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모기와 관련된 보다 재밌는 일들과 모기의 예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토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